열린 K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전북에서 환경운동을 펼쳐온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운동 30년이면 그간 걸어온 길이 평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환경운동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반공해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전국환경운동연합의 12번째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지방자치가 막 부활했고 환경 관련 규제나 법안들이 느슨하던 때여가지고 이제 개발업자들이 활개를 치던 때였는데요. 창립과 동시에 다가산에 초고층 아파트, 그리고 덕유산에 스키장과 그 리조트를 짓는 사업들, 그리고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 이런 난개발 사업에 맞서 왔고요. 이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반대 중심의 운동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운동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를 넘어서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는데요. 섬진강 상류 적성댐을 막아냈고요. 부안 핵폐기장,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도 멈춰 세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삼천동에 도심 최대 서식지인 맹꽁이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아중저수지에 로드킬 위험에 처한 두꺼비를 구출하기도 했고요. 전주의 생태동물원을 동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시설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나 지자체,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100%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우리 사회의 건강함은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09년에 이제 회원 1000명 시대를 열었고요. 현재는 회비 납부한 회원 15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청년 유출,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체를 회비로만 충당을 하고 하는 100% 이제 시민 재정을 이뤄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어떤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고요. 또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 기획 사업이라든지 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힘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에서 나올 텐데 환경 문제는 늘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전북은 발전이 더디다는 정서가 강하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새만금이나 대양방직터 개발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도민을 설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체성은 지역과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던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이제 반대 운동을 하면서 보니 도민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치권의 생각을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 사업이 달라지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 발전과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상생의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20년 동안 그 대안들을 차곡차곡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조력 발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환경단체가 주장을 해왔다는 건데 그만큼 시민단체 주장이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또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이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그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환수하는 것, 그리고 고밀도 개발로 인한 고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람길이 막히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늘 유연한 원칙 그리고 현실적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이상고온이나 극한호우와 같은 게 이런 기후 위기 문제가 반복되는 거 보면 예. 이 기후 위기란 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환경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기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 낙후의 상징이었던 것이 농지나 갯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떠오르고, 갯벌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호남평야, 징계명계의 너른 외화밑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이게 약 원전 4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녹색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시범사업의 모델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소위 말한 그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탄소 중립의 거점 공간이 새만금에서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갈등 현안인 송전탑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6월 30일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우리 지역 도시공원의 3분의 1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오히려 그 도시 숲을 병풍처럼 둘러칠 상황이거든요. 이 도시공원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그 또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는 공기청정기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정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농촌과 마을을 지키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북이 앞장서서 지켜낸 운동의 결과가 대한민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환경을 지키는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는 여전히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환경운동을 열어가는 것,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 공동체를 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문명 전환을 끌어가는 것, 그리고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산촌의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들, 그리고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시민 감수성을 좀 높이는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 환경단체의 고민과 활동이 더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